왜 저렇게 남발하는 거야? 영어 학원인 줄 아는 거야? 선생님 시간이 냄새나는 영어 학원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새끼가 과학학원에 와서 씨. 아니 씨가리 갈매기잖아. 이렇게 자꾸 아니 스멜리 씨가 냄새나는 갈매기. 너 갈매기한테 잃어버려?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새끼가 우리 갈매기를.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거기에 있는 166페이지 보면 렌즈 방정식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어서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굴절이라는 스넬 법칙 하면서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반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요거 정리했는데 그걸 이용한 광학 도구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간섭까지는 오늘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파동이라고 하는 거에 파동의 직진, 반사, 굴절까지 했어요. 그래서 반사에는 반사 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굴절이 일어날 땐 굴절 법칙이 성립하고 그 굴절 법칙이 바로 스넬 법칙이었던 거고요. 그 스넬 법칙을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까지 보여드렸고 회절하고 간섭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간섭은 다음 주에 해드리고요. 반사하고 굴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라고 하는 건데 A4 용지를 한 잔씩 드립니다. 자, 어떤 종이지? 자, 해서 보시면 이거 나눠줘. 실제로 작품을 하셔야 되는데 태경아 나눠줘. 되게 이제 걱정했어요. 누가 좀 걸려야 돼. 공정거래에 위배돼. 자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파동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이 파동이라고 하는 거의 대표적인 건 빛이고 빛을 우리가 광학이라고 해요. 자 빛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들이 있어요. 광학장치라고 부르죠. 그 빛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는 빛의 반사를 이용한 도구가 있고 굴절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있다.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자, 그중에서 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거울인 거고요. 굴절 현상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렌즈인 거예요. 렌즈. 그중에서 거울은 세 종류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세 종류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 가운데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 명칭을 붙입니다. 자, 가운데가 주변에 비해서 얘는 똑같이 평평하죠. 그래서 얘를 평평 거울이라고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얘는 가운데가 주변에 비해서 훨씬 더 볼록합니다. 그래서 볼록 거울이야. 이렇게 명칭 불러요. 그리고 가운데가 오목해서 얘를 오목 거울이야.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이것과 똑같이 렌즈도요. 양쪽이 다 볼록합니다. 그래서 얘는 볼록 렌즈. 양쪽이 다 오목해요. 그래서 오목 렌즈.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인단 말이죠. 자, 근데 얘네들이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빛의 경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볼록 거울, 오목 거울 여기에 빛을 가운데 위, 아래를 평행하게 빛을 쐈다고 쳐요. 그러면 얘네들의 빛의 경로가 어떨까를 보시면 이게 볼록할 때와 오목할 때 빛의 경로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자, 거울이가 반사되겠죠. 반사되는 경로를 반사 법칙에 맞춰서 그려보는 거예요. 예외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배우고 그려보죠. 자, 가운데 빛은요. 이면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접선을 그리면 이거예요. 그거랑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니까 법선 방향으로 빛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입사각이 90도예요. 그럼 반사각도 똑같이 90도니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물이 있는데 빛이 수직으로 들어오면 그냥 수직으로 가죠. 여기서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를 보시면 얘가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점에 들어갔어요. 이 점에.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리시면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셔야죠.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이게 입사각입니다. 이게 30도면 반사각도 반대 방향으로 30도 이렇게 꺾여서 빛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여기도 이 점에 들어와서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리시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이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시면 이렇게 돼서 이 각이 입사각 30도면 반사각 이렇게 30도로 얘가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볼록 거울은 빛을 뭐 했냐? 빛을 터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오목 거울은 어떠냐? 오목 거울 정확하게 가운데 들어오면 이 점에 들어온 거니까 얘도 그대로 나갑니다. 가운데에서 우리는 가운데에서 그대로 나가요. 근데 윗면과 아랫면은 이 점에 들어갔으니까 접선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시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요게 10도면 10도 방향으로 이렇게 가니까 얘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또 이 점도요.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 요 점에 들어갔다고 쳐요. 그럼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리시면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시고 요 각이랑 같은 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 빛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오목 거울은 한 지점에 빛이 모이는 거울이에요. 이렇게 외운 거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이러한 광합장치는 거울도 렌즈도요. 빛을 퍼뜨리는 도구가 있고요. 빛을 모으는 도구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중에서 거울에서 빛을 퍼뜨리는 거울은 볼록 거울이고요. 빛을 모으는 거울은 오목 거울이라는 얘기입니다. 렌즈는 거꾸로예요. 렌즈는 거꾸로예요. 빛을 퍼뜨리는 게 오목 렌즈고요. 자꾸 해보셔도 그렇습니다. 빛을 퍼뜨리는 게 볼록 렌즈예요. 그래서 렌즈와 거울의 위상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외우든 렌즈를 외우든 한쪽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되는데 렌즈는 편하게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빛이 이렇게 세 방향으로 가고 있죠. 렌즈니까 통과해야 됩니다. 굴절하면서. 됐죠? 렌즈 이렇게 돼서 빛을 세 방향으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가운데 빛은 그대로 나가는데 문제는 양옆에 있는 빛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렌즈는 똑같이 굴절로 그리셔도 되고요. 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서 빛이 이렇게 와서 얘가 어디로 갈 거냐? 자, 여기에서 더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꺼운 쪽으로 더 아래쪽이 두꺼워지죠?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와서 빛은 두꺼운 쪽을 향해 가니까 얘는 위쪽으로 꺾여야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꺼운 쪽. 네, 두꺼운 쪽으로 렌즈. 자, 여기에서도 빛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꺾입니다. 꺾일 때 더 두꺼운 쪽이 어딥니까? 얘는 위쪽이에요. 그래서 두꺼운 쪽이 어딥니까? 얘 아래쪽이에요. 이렇게 가죠. 되겠어?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볼록 거울과 볼록 렌즈는 볼록 거울은 빛을 퍼뜨리는데 볼록 렌즈는 모여요. 알겠어? 그래서 빛의 성질은 이렇게가 같은 성질이에요.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가 둘 다 빛을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빛을 퍼뜨리는 성질은 볼록 거울과 오목 렌즈가 빛을 퍼뜨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 위상끼리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때요. 빛을 모으냐 퍼뜨리냐에 따라서 그 앞에 내가가 서 있을 때 비친 나의 모습이 다르게 보입니다. 비친 나의 모습을 우리는 상이라고 하는데 상의 종류가 달라요. 그 중에서 빛을 퍼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광학장치 앞에가 서 있으면 그 앞에 비친 나의 모습은 딱 하나입니다. 항상 축소된 정립 허상이라는 게 생기고요. 이거 말뜻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 가지밖에 안 생겨요. 근데 빛을 모으는 광학장치에서의 상이 더럽게 복잡합니다. 얘는 첫 번째 축소된 우리 실상, 두 번째는 확대된 우리 실상, 세 번째는 확대된 정립 허상이 아니 정립 허상이 생겨요. 이렇게 상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시험은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광학장치 중에서 빛을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오목 거울 또는 볼록 렌즈를 그래서 아까 A4 용지 드리면서 요걸 접해 볼 겁니다. 선생님하고. 됐어. 근데 이 중에서 실제로 이 단어들이 뭐예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요거 보셔야죠. 실제로 내가 서 있으면 내 광학장치를 이용해서 내 모습이 비치는데 비칠 때요. 첫 번째 상의 크기에 따라서 용어를 결정하시면 돼요.
있다는 얘기예요. 크기에 따라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거울에 비치면 무조건 좌우 반대인 것이죠. 예외 없어요. 어떤 거울에 비춰도 좌우는 다 바뀝니다. 근데 문제는 좌우는 무조건 다 바뀌는데 위아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자, 나하고 같은 방향으로 위아래가 안 바뀐 상도 있고요. 위아래가 정반대로 바뀔 수도 있어요. 위아래가 안 바뀐 상을 우리가 정립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위아래가 정반대로 바뀌어 있는 거, 나하고는 위아래가 반대죠. 이런 상을 우리가 고립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고립상이라는 거, 거꾸로 뒤집어졌네 이 뜻입니다.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광학장치를 통해서 빛이 가다가 빛이 모인 지점에 상이 맺혀요. 빛이 정확하게 모여서 상을 맺혀요. 라고 합니다. 자, 빛이 모였어 안 모였어? 라고 하는 빛의 모이는 정도에 따라서 실제로 빛이 모인 곳에 상이 생기면 이걸 실제상, 실상이라고 해요. 빛이 모여서 상을 맺히면. 그럼 거꾸로 빛이 모이지 않았는데 상이 생겼어. 그래서 네, 빛이 모이지 않았는데 상이 생기면 거짓말상, 허상이라고 부를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세요? 여기에서 규칙성 보셨어요? 도립은 무조건 실상입니다. 도립은 무조건 빛이 모인 상밖에 안 만들어요. 정립은 무조건 허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렌즈 방정식으로 푸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의 종류를 거울도 렌즈 똑같이 생겨요. 그래서 얘네들은 빛을 모으냐 퍼뜨리냐에 따라서 상이 결정되는 거죠. 그 중에서 축소된 정립 허상이 생기는 빛을 퍼뜨리는 저 아이들은 놔두시고요. 빛을 모으는 얘네들을 한번 작도해 볼 건데 그 중에서 렌즈를 이용해서 작도해 볼게 이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수행평가로 했던 학교도 있고요. 아예 해본 적도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언니도 있죠. 자, 볼록 렌즈 이렇게 있습니다. 볼록 렌즈가 이렇게 있어요. 그 볼록 렌즈의 정확하게 가운데를 지나는 선을 우리가 광축이라고 불러요. 광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에서 초점거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초점거리라는 게 렌즈는 양쪽으로 빛이 통과하는 게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점거리의 2배 되는 위치도 있습니다. 이걸 EF 이렇게 쓴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상을 이주 어디에 놓을 거야? 이 얘기예요. 초점거리에 EF보다 밖에 놓을 거냐? 그 사이에 놓을 거냐? 아니면 초점거리보다 안쪽에 물체를 놓고 상을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상의 종류가 써 있는 거 보시죠. 이게 1번 상이 맺혀요. 이게 2번 상, 이게 3번 상, 그 순서대로 써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초점거리에 2배보다 먼 쪽에 물체를 놨을 때가 축소된 도립 실상이 생겨요. 그래서 렌즈 가까이로 오면서 상의 종류의 변화를 그려봐 드린 거예요. 써드린 거예요. 이 상이 생기는 과정을 우리가 작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죠? 우리는 초점거리보다 2배 더 먼 곳에 물체가 있을 때 상의 종류가 정말 저게 맞아? 이거 할 건데 그러려면 빛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빛을 경로하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 머리 부분에서 빛은 직진해서 나옵니다. 그 빛이 직진해서 나올 때 첫 번째는요. 광축과 나란하게 빛이 가다가 렌즈에 만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는 무조건 초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꺾여갑니다. 이게 빛의 첫 번째 경우예요. 광축과 나란하게 온 빛은 반드시 렌즈를 만난 순간 초점을 향해서 확 꺾여갑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렌즈의 중심을 향해 간 빛이 있어요. 그 빛은 렌즈의 중심을 지나서 무조건 직진합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게 2번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대로 작도를 해보시면 빛이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로는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요. 앞쪽에서 초점을 지나서 렌즈를 만날 수도 있어요. 초점을 지나서 렌즈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보면 봐봐.
광축을 지나간 애는 초점을 지나가죠. 그럼 초점을 지나온 애는 광축과 나란하게 갑니다. 여기 뭔가 그림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광축과 나란하게 간 애는 초점을 지나서 이렇게 갈 거고요. 가운데를 지나온 애는 직진해서 이렇게 갈 겁니다. 이런 경로가 가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빛이 특정한 지점에 모입니다. 모인 곳에 상이 맺히는데, 자, 이게 머리에서 나온 빛이니까 여기에 머리가 생겨요. 여기에 머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면 머리가 이렇게 생겨서, 그래서 다리는 요 방축에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뒤집힌 상이 생겨요. 이렇게 상이 맺힌다고요. 됐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빛이 모였네, 실상이에요. 근데 거꾸로 뒤집혔네, 도립상이에요. 보이세요? 도립실상이 생긴 거예요. 그거 뒤집혀요. 네? 머리가 여기 와 있잖아요. 머리가 여기 있는데, 그리고 여기가 중심이 보고 나서 요 다리가 여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리의 위치는 안 바뀌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아래가 바뀐 도립상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상이 맺힙니다. 자, 그러면 도립상이 생겼네. 자, 그 다음에 작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를 점점 안쪽으로 다가가면서 첫 번째는 도립실상이라는 걸 알았으니, 그래서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바뀔지를 보셔야 되니까 점점 렌즈 가까이로 상을 이렇게 실제 물체를 이쪽으로 이동시켜 갈 거예요. 그러면 상은 이 위치에서 점점 어디로 이동할까?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EF와 F 사이에 여기에 놨다고 치자. 네, 이제 물체를 여기다 놨어요. 그럼 얘 상은 어디에 위치일까? 그래서 예상. 작도해 보세요. 어디에 위치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든 생각하든 해보세요. 어디에 맺혀야 될까요? 도대체 1, 2, 3번 빛이 가는 경로 중에 뭐가 바뀔까? 뭐는 안 바뀔까? 빛은요, 세 개의 빛이 모이는 곳에 산이 생기죠. 근데 세 개의 빛은 두 개의 빛만 모이면 나머지 하나의 빛은 거기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만 사실은 작도해 보셔도 돼요. 선생님은 항상 1번 빛하고 2번 빛만 작도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꼬맹아, 실제로 물체의 위치가 기억에 있다가 니은으로 옮겨오면, 기억에서 니은으로 이렇게 옮겨올 때 절대로 바뀌지 않는 선이 있어. 무슨 선이 안 바뀔까? 1번 선이 안 바뀌어. 이 머리를 지나 광축에 나란하게 가는 이 선은 안 바뀌죠. 이 선이 안 바뀌죠. 맞아요. 1번 선의 위치가 안 바뀝니다. 2번 선의 위치는 바뀝니다. 그러니까 2번만 작도해 보시면 돼요. 2번 선이 어떻게 바뀔까? 네, 이게 더 가팔라야죠. 그렇죠? 이게 훨씬 더 가팔라서 중심축을 지나가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와야 돼서 보라색 중에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상이 여기서 이렇게 생깁니다. 네. 그렇죠? 훨씬 더 빨간색이 가팔라야 되죠. 가파르게 그리다 보면 보라색이랑 만나는 위치가 훨씬 더 오른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따라서 상도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경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 생각을 담으시면 상들이 다 이 보라색 라인 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이걸 타고 가는 거야. 이걸 타고 가는 거야. 보라색 라인. 되겠니? 그러면 여기서 다가올 때 상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간다면 거꾸로요. 더 멀어졌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멀리 있었을 때는 이 선을 타고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렌즈에 다가올수록 상의 크기가 확대되어 간다 이 뜻입니다. 이해돼요? 하겠습니까? 네,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요. 이 보라색 라인 그대로 타고 가거든요. 이렇게 가거든요. 여기서 연락 거지죠? 자, 근데 여기에서 크기의 기준은 나보다 크냐 작냐 이거 아닙니까? 나보다 크냐 작냐. 이때요. 조금 이따가는 수식으로 정리해 드릴 거지만 EF에 왔을 때가 나와 똑같은 크기의 상이 생깁니다. 내가 EF에 서 있을 때가 나랑 크기가 같고 EF보다 멀리 있으면 나보다 크기가 작은 이 EF를 기준으로 여기가 축소된 상이고 요거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확대된 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EF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EF보다 멀리 있었으면 축소된 상이고요. EF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확대된 상으로 바뀌어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이 라인 어디든 빛이 모였으니까 여기 다 실상이고 실상은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됐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왔어. 근데 보면 재밌는 건 여기 F야. 내가 딱 F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 F F에 서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저건 확대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딱 F에 서 있어. 상이 어떨까? 나름 공부를 잘 한다고 해서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없어졌어요. 자, F는 향이 없어졌어요. 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 있는 보라색 선하고 얘가 뭔가 평행이 안 만나요. 그래서 F에 올 때까지만 이 형태의 상이 생깁니다. F에 오면 그래서 빛이 만나지 않습니다. 평행합니다. 이때 상이 안 생겨요. 신기하죠? 그러면 점점 보라색하고 흰선 사이에 됐어. 각도가 점점 평행해지는 거야. 가까워질수록. 그러면 F를 지나서 F 안쪽에 오면 어떻게 될까? 상상. F 안쪽에 오면 어떻게 될까? F 안쪽에 들어오면 이경사가 더 급해서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가면 갈수록 보라색과 빨간색의 간격이 넓어져요. 이쪽에서 만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얘는 실제로 만나는 지점이 없는데 이 두 선의 연장선 여기서 만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가리가 여기에 생겨요. 그래서 이런 상이 생깁니다. 이거는 모순이에요. 이게 뭡니까? 허상이죠. 근데 똑바로 서 있는 허상이죠. 정립성 허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정립 허상이고요. 나보다 키 연락 크죠? 확대된 정립상이 생겨요. 이렇게 돼요. 이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는데 병신들아. 대점 받고 그쵸? 우리가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상이 맺힌다는 거예요. 괜찮아? 하겠어. 이런 얘기야. 축소된 정립허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축소된 정립허상은 있을 수가 축소된 정립허상은 얘가 만들어요. 빛을 퍼뜨리는 도구들이. 퍼뜨려요. 그래서 빛을 모으는 도구에서는 축소된 정립허상이라는 걸 안 가르쳐줘요. 이렇게 돼요. 괜찮죠? 괜찮죠? 이렇게 해서 잘 생기는 거라서 이걸 굳이 외울 필요가 있냐? 지금 삼가고 언니 오빠들이 막바지에 출석 면담하냐고 막 연락 외우는데 이거 외울 때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한 번만 해보면 머릿속에 이 아이들이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상들이 맺힐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매번 그려? 할 수 없어요. 외울 수도 없어요. 앞으로 렌즈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광학경치를 쓸 거라서. 그게 뭡니까? 망원경하고 현미경이요. 망원경하고 현미경은요 렌즈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렌즈죠. 망원경입니다. 저거는 그 사이렌 그거 여기에 확성기예요. 확성기. 그래서 봐서 눈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가지 되어 렌즈. 있다. 저 가지 렌즈가 그러면 이 두 개의 렌즈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외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렌즈에서 상이 생기는 과정 또는 거울에서 상이 생기는 과정을 공식으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 중에 얘야 얘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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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를 수식으로 다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렌즈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다 끝이에요. 이게 렌즈 방정식이에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네. 이게 끝이란 말이죠. 저거는 전압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그려드린 것처럼 볼록 렌즈 이렇게 있고요. 이게 초점까지의 거리고요. 여기에 내가 이렇게 서 있고 나의 상이 여기에 이렇게 맺히잖아요. 그랬을 때 렌즈의 중심으로부터 나까지의 거리를 A로 넣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렌즈의 중심에서 상까지의 거리를 B로 넣어요. 그 다음에 렌즈의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를 F로 넣습니다.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그럼 볼게요. 실제로요. 초점이 10인 렌즈에 물체가 초점 거리의 2배는 20이겠죠? 근데 내가 지금 어디 있냐면 초점 거리 2배보다 더 멀리 있는 30에 있습니다. 되겠냐? 그럼 B 값 구해주세요. 구해 빨리. 빨리 구해. 15분의 1. 15, B15요. B는 얼마? 15. B는 플러스 15입니다. 됐어. 그러면 이거 뭐냐면 이 B 값을 구했는데 아 렌즈로부터 15cm 떨어져 있는 곳에 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플러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 B 값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해보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A를 요번에는 초점거리와 초점거리 2배 사이에 넣을게요. A 값을 15로 봅니다.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빨랑 얼마입니까? 저는 B는 그러면 30이 나올 수 10이요. 아닌가? 얼마입니까? 30. 30. A가 옵니다. B 값 구하세요. 마이너스 나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0입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B 값이 플러스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가 일 때가 있어요. 자, 이때 B 값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건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인 건 뭐란 뜻입니까?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초점거리보다 안쪽에 들어오면 허상이야 라고 했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초점거리보다 밖에 있으면 실상이야 라는 뜻이죠. 근데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실상은 무조건 뭐라고요? 독립상. 실상은 무조건 독립이라는 뜻입니다. 허상은 무조건 정립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이해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축소됐는지 확대됐는지 나보다 키가 얼마나 커? 라고 하는 걸 방학에서는 배율이라고 해요. 배율. 그 배율 M은 절대값 A분의 B로 구합니다. 해볼까요? A분의 B 얼마? 2. 아니고요. A분의 B는요. 그래서 나보다 키가 2분의 1로 작은 아이가 생겨요. 그래서 얘는 축소된 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세요. 또 A분의 B.
광학지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렌즈가 하나가 아니고 렌즈를 2개 이상 쓴 광학장치를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 이제 사용하게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요, 얘가 1번 렌즈고 얘가 2번 렌즈인데 첫 번째 밖에 있는 별을 1번 렌즈가 그래서 산을 만들어서 여기 산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1번 렌즈에 산이 생겼어. 그러면 2번 렌즈는 누굴 볼까? 1번 렌즈는 여기에 있는 실제 물체를 봐서 상을 맺힌 거야. 그렇죠? 2번 렌즈는 뭘 볼까? 둘 다. 아니요. 얘가 안 보여요. 아, 얘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2번 렌즈의 실제 물체는 얘입니다. 얘를 보는 거야. 이게 2번 렌즈의 실제 물체입니다. 그래서 맺힌 상을 내 눈에 봅니다. 이게 2번 렌즈의 상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1번 렌즈는 실제 물체를 봐요. 됐어? 근데 2번 렌즈는 실제 물체가 아니고 남이 만든 상을 실제 물체라고 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A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B도 풀마가 있고 F도 풀마라는 기호를 쓰는데요. 이때 A 값이 플러스면 실제 물체를 본 겁니다. A 값에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는 건 실제 물체가 아니고 상을 볼 때입니다.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게 실물체, 이게 허물체라고 봅니다. 이게 허물체까지의 거리를 마이너스에 이룬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B의 뿔만을 보여드렸어요. B의 뿔은 그래서 식상이라는 얘기고 마이너스는 허상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F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초점거리 중에 플러스는 빛을 모으는 광학장치의 초점거리 플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목거울의 초점거리, 볼록렌즈의 초점거리는 플러스의 초점거리예요. 빛을 퍼뜨리는 광학장치의 초점거리는 마이너스로 넣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여러분들은 가장 심플한 우리나라 고3은 저기까지밖에 안 가요. 우리가 해준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영재나 과거 시험을 보려면 A에도 마이너스를 넣는 경우가 나오겠죠. F에도 마이너스를 넣는 경우가 나오겠죠. 하지만 일반 고등학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야. 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렌즈 방정식이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빛을 모으냐 퍼뜨리냐에 따라서 상의 종류가 결정되는데 빛을 퍼뜨리는 광학장치가 만들 수 있는 상은 한 종류야. 축소된 정립, 정립, 허상을 만들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축소된 정립, 허상을 만드는 볼록거울을 우리가 주로 어디다 쓴다고 중학교 1학년에서 달달 외웠어. 볼록거울 주로 어디에 쓰니? 축소된 정립, 허상 만드니까 상을 축소시켜서 그래서 시야를 뭐하니? 너를 피는 목적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편의점에서 도난, 방지용 거울을 쓰거나 또는 커브길에서 반대편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측면경으로 쓰거나 또는 자동차 옆에 튀어나와 있는 거울이 돼서 자, 커브길에서 쓰는 거는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뭡니까? 여기에서는 코너 반사경이라고 하고요. 자동차에 있는 사이드 밀러를 옆에 있는 경우를 측면경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반사, 볼록 거울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체를 볼 때 쓰는 거고요. 자, 오목 거울과 같은 경우에는 빛을 모아요. 근데 얘는 상이 여러 종류로 똑바로 섰다가 거꾸로 됐다가 커졌다 작아졌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목 거울은 뭔가를 보겠다는 목적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오목 거울 같은 경우에는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해서 빛을 더 멀리까지 보내주는 등대나 아까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라고 하는 전조등, 그래서 빛을 모아서 더 멀리까지 보내는 역할을 할 때 주로 쓴다.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어요. 되겠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성질을 이용한 렌즈는 어디에 씁니까?
중2가 이거 중2 내용이죠. 중2 내용이죠. 중2인가? 중3인가? 중이 눈 감각기관 중3. 자, 눈 중에서요. 우리 태경이는 되죠. 눈에 장애를 가지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안경을 쓰는 거죠. 선생님도 쓰고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원래 눈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눈에서 상이 돼서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어디에서 모아서 상을 맺혀야 되냐면 눈의 맨 뒤에 있는 망막이라고 하는 망에다가 상을 맺혀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망막에 정확하게 빛이 모여야 상이 제대로 보인단 말이죠. 이 정상인 눈이야. 근데 맨날 밤마다 야동 보니까 눈이 금방 나빠지죠. 내가 태경아 그만 보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태경아. 원래 태경아 자, 너네들은요 안경을 끼는 이유 딱 하나죠. 이상한 망막보다 뉴스 상이 들었다고. 앞에 맺혀요. 네. 어. 자, 눈이 나빠진다는 얘기는 볼록 렌즈가 너무 볼록해요. 그래서 빛이 빨리 모여서 망막보다 상을 앞에 맺히게 해요. 그리세요. 근데 튀어나오는 거. 상을 이제 눈알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수정체라는 눈알이요. 우리 눈은 신기하게도요. 지가 멀리 볼 때와 가까이 볼 때 이 수정체의 두께를 더 두껍게 하거나 아니면 이 수정체를 더 얇게 해서 거리 조절을 해요. 여기에 있는 이 근육이 수정체를 당겼다 놨다 합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이 근육이 풀렸어요. 풀려서 그래서 또는 이 근육이 당겼다 놨다 잡아당겼다 놨다 해야 되는데 이 능력이 사라질 거야. 여기 그래서 아파요. 계속 얘를 놓은 상태로 얘가 두꺼운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못 당겨. 그래서 그럼 눈이 안 떠져요? 이 상태가 돼서 그럼 눈이 안 떠져요? 아니 그건 이거고 이 새끼야. 아. 요거 말이야 요거. 아 그래서 수정체가 항상 두꺼워진 상태로 얇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망막보다 앞에 맺히는 눈의 눈은 어디가 안 보여서 안경 끼는 거야? 먼 게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건 보여요. 가까운 걸 우리가 한자로 근 가까울 가까운 건 근시라고 한 거야. 근데 할머니들의 눈은요 이제 이 땡기는 근육의 힘이 다 했어. 못 땡겨. 그래서 얇아진 상태야. 그래서 얘가 이제 얇아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천천히 굴절해서 망막보다 뒤쪽에서 상이 맺혀요. 이게 할머니 눈 원심입니다. 망원을 뚫어요. 근데 망막 뒤쪽에 상이 맺혀요. 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근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너무 빨리 보이니까 빛을 약간 앞에서 퍼뜨려서 천천히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광학장치를 넣어야죠. 그럼 빛을 퍼뜨리는 도구가 뭡니까? 아 예. 오목 렌즈. 그래서 여러분이 오목 렌즈로 교정된 안경을 낀 거예요. 근데 그거 오목 렌즈예요. 자, 이 앞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록 렌즈가 아니고요. 저는 오목 볼록 렌즈인데요. 그 다음에 할머니 안경은 돋보기 안경이라고 하죠. 할머니들은요 여기에 있는 수정체가 너무 얇아서 그 앞에 볼록한 렌즈를 그래서 교정 안경으로 끼요. 저는 할머니예요. 네, 그래서 볼록 렌즈 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네가 가지고 있는 162페이지 굴절부터 시작해서 162, 163 스넬 법칙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작도해서 상이 어떻게 생기는지 상의 종류, 실상, 허상, 정립상, 조립상 이런 것들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맨 165페이지 아래쪽 보면 16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실제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상의 위치가 짝꿍지어 있어요.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작도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오시면 렌즈 방정식이 드디어 나오는 거죠. 됐어. 렌즈 방정식이 드디어 나와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밑에 보시면 A의 뿔마 보호의 의미, B의 뿔마 보호의 의미 돼서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배율 결정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계셔야 렌즈와 관련된 170 어디까지가 풀릴 수 있냐면 3페이지까지가 풀릴 수 있습니다. 이거 이완 숙제예요? 네.
그럼 저 이번 숙제 다 끝냈어요. 앞에 간섭 빠진 것도 하시면 안 되죠. 아직 간섭을 안 배웠으니까. 저 간섭까지 풀었어요. 그냥 저희 닥치세요. 안 궁금해요. 쌤 네. 화장실 가서 네. 자, 그래서 화장실 가면서 에어컨 틀어. 너네 안 덥니? 아, 너무 추운데. 저 애매하게 더워요. 좀 틀어놔. 그렇지.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꼬맹아 펴봐. 167페이지부터. 167. 167부터 173페이지까지 안 풀린 거 빨리 풀어. 14, 15분 못 풀겠어요. 아, 속쓰려. 자, 빨리 풀어. 주아, 너 파마이지? 너 공부할 시간도 없어주는데 파마를 해? 미용실에서 3시간이면 미적이 끝나 이 새끼야. 무조건 3시간 안 해요. 3시간이면 미적을 끝내지. 씨.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 해. 초점이 맨 가운데예요. 응? 초점이 맨 가운데예요. 이제 어디에 가운데? 초점 거리는요 렌즈가 이렇게 오목한 정도에 따라서 초점 거리는 다 달라져요. 무조건 가운데는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거야? 뭐가 가운데냐고 물었어? 초점이 렌즈의 가운데 부분이냐고 물어봤어. 렌즈의 가운데는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이상한 소리야. 여기서부터 특정한 위치까지가 초점 거리겠죠. 여기서 초점 거리를 줬을까요? 안 줬습니까? 자, 몇 페이지입니까? 169. 사실 169. 9. 자, 어차피 저도 풀어야 되니까 하죠. 넌 근데 거기는 왜 기어다니는 거야? 카메라 안 잡혀. 범인이야? 스파이더맨이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면 벽으로 붙어 다녀 이 새끼야. 원래 진짜 그 선생님 모르게 조용히 들어올리는데 문이 좀 우리 문은 조용한 문이 아니야. 이게 사람 몰래 다니기 방지용이. 맞아. 조용하는 콰이엇이에요. 하이트. 제좀 비카이어트? 닥쳐? 그건 싫어. 뭐 풀어요. 173까지 풀고 있잖아. 죄송합니다. 모음 렌즈의 상 어떻게? 자, 거기에서 기억이 초점이네요. 오. 광축과 나란하게 감빛은 초점을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기억의 위치가 초점이겠죠? 어? 뭘 말하시는 자, 거죠? 아까 얘기했죠. 광축과 나란하게 가다가 렌즈를 만나면 거기서 꺾여서 어디 향해 간다 그랬어? 초점. 아, 네. 오. 야, 근데 궁금한데 초점이 초점이야? 초점이지? 초점이지. 네, 초점. 초점 맞아요. 초점. 근데 이 연음으로 이제 초점으로 읽는 거예요. 뒤에 지을 때 연음. 앞으로 당겨서 초점으로. 초점. 초점이잖아. 아니 근데 발해야 돼 초점으로. 초점이에요. 이 연음. 하도 이게 발음을 뒤로 가야 초점 거리가 뭐 갑자기 쓸 때 시옷 받침을 할까라는 고민을 했다. 초점. 초점. 사이시오. 초점. 때문에 초점 됐다가 이제 지읒 받침. 된 소리. 어? 점. 아 그거 너무 싫어. 지읒 받침. 시옷 시옷 받침이야. 시옷 아, 받침. 지읒이야. 그게 싫어. 시옷이야. 아, 그래. 아닌가? 어쨌든 받침 안 하는 거잖아. 초엄. 발음을 할 때는 초엄. 초점. 야, 얼른 해. 씨. 초점. 여기 근데 이거 영상을 왜 찍으신 거예요?
복습하라고. 아 그동안 알았어? 복습할 때 영상 보고 복습하라고 했지 내가. 아. 복습은 리뷰예요 리뷰. 오 태경이. 몰랐어? 모를 수도 있죠. 야 리뷰하고 복습하다 반복하다 리피트. 그게 뭐가 다른데? 리피또. 레피또는 리뷰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다시 보기. 리뷰. 레피또. 뷰가 보는 거잖아. 그럼 리뷰는 다시 보기만 하는 거야. 근데 리피트는 뭔데? 리피트는 반복하다. 레피또. 뭔가 말을 한다는 뜻이야. 네? 네? 복습하고 리뷰하고 그 다음에 복습한다라는 그 단어하고 차이가 뭐냐고 느낌이 상황이 어떻게 다르죠. 뭐가 다른데?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거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이유죠. 그럼 리피트는? 다른 거 하는 거. 리피트는 나 이게 말하는 살짝 거 뭔가 진짜 운동이나 음악 같은 걸 연습하는 거 그거 반복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리뷰는 행동이 들어가는 거야. 네 리뷰는 이제 공부를 복습하는 거. 딱히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살짝 이게 따라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상황 따라한다는 차이. 뜻이야? 그러니까 상황 차이. 그냥 그냥 알고 싶었어. 미안해. 이거 타일러 아저씨가 알려줬어요. 어? 타일러 아저씨가 알려줬어요. 타일러 아저씨한테 배워? 아니요. 그럼 타일러가 뭐야? 머머리 어? 대머리 아저씨예요. 대머리 아저씨. 머머리 아저씨 유명한 사람이야. 어? 하버드 졸업생인데 어. TV도 나오고 아 연예인이야. 한국어 되게 잘하는데. 맞아, 되게 한국어 잘했어요. 이렇게 산발적인 얘기 할래? 그 하버드 나오셨으니까 뭐 머리야 이름이? 아니 이렇게 머리가 없으세요. 빡빡이에요. 근데 뭐 머리는 뭔데? 대머리를 대머리를 살짝 머리를 뭐 머리라고 하는 살짝 거야? 빗고 와서 말하는. 아 비과서 하는 말이야? 선생님 마침 뭐또 하버드세요. 하버드. H 아이 팔에 하버드로 적용이 있어요. 적었어? 오. 왜 영어 자꾸 읽을래? 저희 선생님 관찰력이에요. 이제 과학을 잘하면 관찰력이 좋아요. 와 멋졌어. 우와. 감사합니다. 반주. 옥목렌즈상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맞아, 태경. 팔도 거의 이렇게 왔어.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지금. 아니, 씨. 네가 모르면 너무 오래 걸리고. 넌 물을 했었잖아 네가. 나 물을 해도 내가 제일 못했어, 진짜로. 난 배고파서 해면 안 되나? 진짜 씨. 안 닥칠래 너네 빨리 안 해? 아 선생님도 푸는데 이 잔놈식이들.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 짱이시니까 하시는 거죠. 3분의 2배. 왜 이러는 거지? 무슨 먹었는데? 아직 169분 어디야? 자기야. 나 지금 이거 솔직히 말하자면 아까 내가 모르겠어도 찍었거든. 안 배워가지고. 너희 답을 지금 참고할 때 되게 뭐라고? 그냥 보여달라고. 아니다. 이게 되게 좋다. 선생님 과학 재밌으세요? 와우. So respectful. 근데 어려운데 너무 이거는 까먹었다. 쌤들 초점거리가 MZ에서부터 초점까지 또 지금 전공이 뭐예요? 선생님 천천히. 오.
4번은 진짜 모르겠어요. 173번 4쪽에 14번 진짜 모르겠어요. 못 풀겠어요. 그냥 너무 합리적이었어. 화장실 갔다 왔는데요. 화장실 갔다 왔는데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정리하시고 숙제해가지고 오시고요. 네. 네. 선생님 다음 주까지는 이거 하는 거죠. 몇그 중간까지 몇 주 남았어요? 뭐가 한 2, 3주? 네, 한 3, 4주 남았어요. 3주? 근데 태경아 자, 그다음에 태경이랑 써가지고 명성으로 내려가면 되고 명성으로 내려가면 되고 태경이 아까 선생님이 이거 출력해서 낼 건데 그 해수하고 혼합물 분리하고 분리가 안 나와요. 네, 그 혼합물 그 물질 특성하고 해수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더가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